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 창립총회와 충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이날 회의는 성심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총회를 하게 될 거고요. 창립총회가 끝나면 잠깐 휴식기를 이어서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 창립추진위원장이며 회장인 안미리 교수의 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90살에 가까운 어머님 계십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다루실 때마다 힘들어하시고 심지어는 TV 리모컨 다루기도 불편해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루의 대부분을 TV와 함께 지내십니다. 저희 어머님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700만 명이나 계십니다. 청각장애인 27만 명, 지체장애인 130만 명, 시각장애인 25만 명, 장애인들은 거의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 장애인과 노인분만 합쳐도 1000만 인구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보편적 설계에 기초한 상품과 서비스, 교육과 환경, 건축과 기기 모두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는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시청자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특수교육회장 창원대학교 정대영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요. 지금 건축에서 시작됐는데 모든 사람이 그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슬로프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을 위해서는 승강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시각장애인 연합회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접근성 문제는 상당히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큰 차별적 요소이고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삶의 큰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밥솥에 음성 안내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작동 방법이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음료수 캔에 점자 표시를 한 것은 좋은데 음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이다인지 콜라인지 직접 마셔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나아가 모든 장애인의 삶의 장벽을 조금씩 낮추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참석자들은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 창립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가 편리한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학회 충계학술대회 기조연설은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육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 어떻게 파티스페이트하는 건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후자, 두 번째 삶의 의미.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인간이라고 태어났다가 가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우주라는 게 뭔가, 내가 인간이 이거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그러니까 교육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후자가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서울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 탐사를 나갔습니다. 끝날 무렵 제가 몰던 차가 이렇게 전복되고, 제가 겪은 장애는 우리 몸에 보면 목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몸까지 연결하는 그 신경다발이 척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인데 그게 목 4번째 뼈에서 완전히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하루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 따로 머리 따로죠. 저 사람들한테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면 애들을 때려야지 말을 듣는데 애들을 못 때리니까. 근데 대학 교수는 학기만 안 주면 되니까 애들을 다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사고 나고 곧바로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없더라도 사람이 귀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 옆에서 막 욕을 했더니 걔는 깨가서 왜 나 욕했냐고 했다, 그런 얘기 농담도 있는데요. 그게 맞는 게, 왜냐면 저는 의식이 없었지만 바깥의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주변에 얘기를 듣는데 소리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제 목에는 관이 끼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딱 어깨 나니까 이제 환자들하고 의사들 다 와서 들어보면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천기누설같이 이 영화처럼 내가 저 세계의 비밀을 보고 왔는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드라마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막 핏대를 쓰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이제 곧 죽을 거거든. 내가 죽어봐도 아마 죽을 만해, 괜찮아. 그리고 이거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줘. 죽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굿, 죽을 만하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가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거나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입모양을 보고 응급실 밖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냐니까 목숨은 구할 것 같은데 얘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다고, IQ가 뇌를 다친 것 같다고 그랬다 그래요. 믿는 거는 쉽지만 이해하려는 거, 이해하는 노력, 그런 것으로 그때 죽었으면 뭘 해보겠냐라는 걸 채워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욕구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주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이 방향이 목표에 도달하든 안 하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장애인이 되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오히려 이 삶이 더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도 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음성인식을 통해서 글도 쓰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저는 시험지를 책장을 넘기지 못하지만 그걸 스캔해서 갖다 주면 저는 그걸로 다 채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는 신이 장애인에게 내린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에게 준 선물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묵크에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다 천태만별이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온라인을 해야지만 이 다양한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큰 챌린지가 있어요. 제가 밀레니엄 골같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어떻게 시각장애인에게 수학을 가르치느냐. 시각장애인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되게 로지컬하고 되게 합리적이세요. 그런데 이놈의 수학 공식이 리니어하지 않고 수학 공식도 위아래로 쓰고 투 디멘션을 하기 때문에 수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아직까지 방법은 못 찾았지만 어떻게 시각장애인에게 수학을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청각장애인에게 제2외국어를 가르치느냐. 토플이나 영어 성적 없으면 취직됩니까? 네? 제가 아는 서울대 학생 중에 하나는 청각장애인인데 외교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외교학은 영어뿐만 다른 나라 말도 잘해야 돼서 그만두고 다른 풀을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걔 얘기를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제2외국어를 본국어도 있는데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타겟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밀레니엄 골에 추가한다면 저는 타이핑을 못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을 쓰면 일반 대화는 돼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못해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오히려 더 쉬워요. 인간 언어가 아니고 ambiguity가 없고 한데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캐나다 어떤 컴퓨터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프로그래밍 정해진 단어에서 프로그래머이 되는 이런 걸 보고 요즘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다친 다음에 나도 이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려가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누구죠? 산악인 엄홍길 씨가 책을 썼는데 거기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산도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은 다 공부해서 뭐를 배우고 무슨 직업을 하고 뭘 해먹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 똑같은 교육이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서 교육 그것을 보면서 살아온 인생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이 사회에서의 존재, 삶의 의미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의 역할이. 이상목 교수는 정신적인 면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역할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소식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